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벽 한가운데 도시락통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보며 말했다. 저게 뭐예요? 그러면 오래된 직원들이 대답했다.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점심이요. 도시락통 앞에는 언제나 들꽃이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가 몰래 새 꽃을 올려두었다. 누가 두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마도 모두가 한 번쯤은 그 손이었을 것이다. 윤소연은 여전히 식당을 지키고 있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이제는 그녀가 영양팀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윤 부장님은 식당 공기까지 관리한다라고 농담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내일이지. 밥에는 공기도 양념이니까. 그녀의 말투엔 늘 여유가 있었다. 예전처럼 규정에 쫓기지도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그건 아마 한 노인이 남기고 간 따뜻함이 아직 그녀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지. 봄이 오던 어느 날이었다. 소연은 출근하자마자 도시락통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도시락통 옆에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위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최기남 일지. 누군가 정성스레 써붙인 메모가 있었다. 소연은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노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날 밥솥 하나로 20명이 나눠 먹었다. 겨울엔 김이 얼어서 국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던 밥은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준 밥이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삼켰다. 페이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중에 이 도시락통을 누가 본다면 밥 냄새보다 마음 냄새를 먼저 느꼈으면 좋겠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삭였다. 어르신, 냄새가 나요. 아주 따뜻한 냄새요. 그날 오후 정 부장이 오랜만에 식당을 찾았다. 이제 그는 퇴직을 앞둔 나이가 되어 있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지만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다. 윤 부장, 나 좀 보자. 그는 도시락통 앞에 섰다. 이 친구 아직도 반짝이네. 네, 닦은 사람 많아요. 매일 한 번씩은 손 닿아요. 정 부장은 잠시 도시락통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였다. 사람은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한다.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다. 매일 새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 부드럽고 따뜻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밥이 될 수 있겠지. 그날 저녁 식당이 문을 닫을 무렵 한 노부부가 식당 문 앞을 지나갔다. 남편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보, 여기 밥 냄새 좋다. 아내가 웃었다. 우리 내일 점심 여기서 먹을까? 그들은 외부 손님이었지만 보안 요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시러 오셨죠? 그 말에 노부부가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수 없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환영이었다. 그날의 식당은 오래 기억됐다.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은 도시락통 옆을 지나며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다. 밥에는 기억이 있고 정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밥처럼 따뜻해야 한다. 매일 새로 지어야 한다. 그 문장들은 더 이상 문구가 아니었다. 그건 회사의 문화이자 사람들의 마음속 규칙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윤소연은 퇴직을 맞았다. 식당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그녀는 도시락통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 차례네요. 이 식당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녀는 도시락통 옆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이 밥은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쓰고 천천히 식당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한 밥 냄새가 따라 나왔다. 그건 오랜 세월이 쌓인 정과 기억의 향기였다. 몇 해 후 회사는 새 건물로 이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그 도시락통은 새 식당 한가운데 옮겨졌다. 그리고 개관식 날 대표가 단상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한 사람의 땀과 한 그릇의 밥 덕분입니다. 이 도시락통은 회사의 상징이자 우리의 초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오래 이어졌다. 아무도 선창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모두가 같은 박자를 맞췄다. 그건 존경이자 감사였다. 식당 한편 여전히 들꽃이 있었다. 새로운 영양사가 그걸 바라보며 물었다. 이건 누가 두는 건가요? 선배가 대답했다.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도 항상 누군가가 잊지 않고 올려요. 그게 참 신기하죠. 영양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은 제 차례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통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뚜껑을 살짝 만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따뜻한 밥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다. 도시락통의 금속 뚜껑이 아주 가볍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그래, 잘 지냈구나 하고 인사하는 듯한 소리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어쩌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밥상 위에서, 누군가의 도시락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규정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최기남 선배의 밥이 남아있는 증거일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밥을 짓는다. 누군가는 그 밥을 나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밥 덕분에 하루를 견딘다. 밥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다. 그 다리 위에 정이 흐르고 그 정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